선대위 구성하라! 선대위 분란이 구성하라! 선대위 구성하라! 선대위 구성하라! 선대위 구성하라! 선대위 구성하라! 네, 저 회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할 거예요. 원래 선거 앞두고 시끄럽게 보내주시기만 하고 그래도 회의 시간에 네, 서문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민생당 제6차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아 대표께서 모두 어제 우리 당의 주승용 국회 부의장님께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민생당은 주승용 부의장님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개인의 영달을 떠나 세대교체를 선택한 결단에 격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30년간 중앙과 지역에서 보이신 헌신적 의정활동에 저도 동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 부의장님은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으로 얼룩진 20대 국회에서 진흙 속 연꽃 같은 존재셨습니다. 정치 선배로서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이제 평범한 남편과 가장으로 돌아가겠다는 주 부의장님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른 한편 주승용 부의장님께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무척 아쉽다고 말씀하신 점은 부의장님이 민생당에 남겨주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생당은 이번 총선이 우리 정치의 낡은 구조를 바꾸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비례연합정당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례연합정당은 친문연합정당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명분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어제 있었던 민주당 의총에서 의원 대다수가 찬성했다는 사실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비례연합정당은 거대 양당제로의 회귀를 더욱 촉진할 뿐입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내든 내지 않든 동료 시민들의 인식 속에서 비례대표 선거는 친문이냐 반문이냐로 각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 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다면 중도개혁 세력을 결집시켜야 할 우리 당의 목에 스스로 칼을 꽂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석수 몇 개를 더 얻고자 이 당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민생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당입니다. 우리는 중도개혁 세력의 대표 정당으로 정정당당하게 동료 시민의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례연합 정당 참여는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당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정치입니다. 집권 여당답게 지도부가 단호하게 참여를 거부하는 용단을 내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민생당은 민생을 제대로 진지하게 챙겨나가야 합니다. 민생을 챙기는 데는 복지가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만은, 그러나 그 복지를 책임 있게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특히 문재인 등 정부 들어와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공공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공개혁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제대로 갖추고 그 바탕 속에서 노동개혁을 강도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공공개혁, 노동개혁에 이어서
교육개혁을 이루어내야만이 궁극적으로 이 나라의 성장 잠재력, 국제 경쟁력, 성장 지속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생당에서는 공공개혁을 위한, 또 노동개혁을 위한, 또 교육개혁을 위한 그런 정책의 그 수립과 또 국민들께 설명하고 또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실에서도 공공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도관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아까 비례연합당 문제에 대해서 김정하 대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당내에서 충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민주당이 의총을 열어서 연합 비례정당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이견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 현실적으로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생당도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합니다. 물론 비례정당 자체가 우리가 지난해 4+1 협의체로 어렵사리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미 이 개정선거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비례전형정당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법으로는 그들의 행보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반성조차 없는 저들 적폐 세력에게 또다시 일당을 내어주고 나아가 정권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년 전 겨울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였던 지난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연합 비례정당 참여를 명분 없는 소탐대실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당과 적폐 세력의 준동을 막지 못하면 그것이 더 큰 실패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반적폐 반한국당 연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 당에서도 심도 있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어제 100명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도 콜센터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아직 안심하기 이릅니다. 특히 이제 본격 선거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사람들 간의 접촉이 잦아지는 시점인데 이때 코로나가 전파될 경우 치명적일 것입니다. 이에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신천지가 정당 조직에 관여되었을 경우입니다. 한 목사님 인터뷰에 따르면 이들은 조직적으로 정당에 관여하고 꾸준히 정치권에 줄을 대려고 해왔습니다. 실제로 이낙연 전 총리에게도 접촉하려 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전북 익산에서는 모 정당 경선에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신천지 신도 개인의 정치활동을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코로나를 퍼뜨릴 고위험군에 속하고 또한 특정 종교의 조직적 개입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위배됩니다. 선관위와 각 정당 차원에서 신천지의 선거 개입을 엄밀히 조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네, 다음으로 박주현 대표. 미래한국당이 선거법 개혁을 삼켜버리고 박근혜 탄핵 세력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든다 해도 명분만 잃고 제3지대로의 확장성은 매우 제한됩니다. 결국 선거법 개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미래 청년 세대와 소상공인 등 경제 약자들이 전면에 나서는 제3지대 선거연합을 통해서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에 만들어진 시대전환이라는 청년 정당이 플랫폼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민생당이 후속 통합에 주저하는 동안 국면은 선거연합 국면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민생당이 선거의 목표와 전략을 정확하게 세워서 신속하게 대응할 때입니다. 친문 진영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또 반문 진영의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 구도를 다자구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제3지대 선거연합을 통해서 미래통합당을 찍을 수 없으나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실망한 유권자층의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세력이 다수당이 되는 것을 방어하는 최전선에서 민생, 실용, 개혁, 미래 세대의 가치를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합니다. 민생당에서는 민주당에 대해서 비례 내석을 포기하고 비례민주당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또 동시에 미래한국당을 밀어낼 제3지대 선거연합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비례민주연합이 만들어지는 경우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민생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내의 의견 수렴은 물론 제3지대에 있는 다른 당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생개혁, 실용통합을 기치로 민생개혁연대를 구축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을 통해 선거제 개혁의 취지도 살리고 다당제의 기반도 닦고 또 무엇보다도 20석 이상을 부당하게 가져간 미래한국당을 밀어내서 박근혜 탄핵 세력의 부활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3당 통합의 정신이고 민생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제3지대 선거연합을 통한 박근혜 탄핵 세력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민생당 당 지도부가 모든 기득권을 함께 내려놓기를 제안합니다. 네, 이어서 인재영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민생당의 인재영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 대표이자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오늘 민생당에 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다 들어오셨죠?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예. 먼저 김기호 국가원로회의 위원님이시고, 다음은 노승일 대한청소년체육회 이사장님, 예. 또 박순옥 여주대학교 교수님, 마지막으로 추미나 남도대학교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표님 세 분과 그 1위 최고위원은 좀 같이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호 국가원로회 위원님은 민선 1기 서울시 동작구청장을 지내시고 순천시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노승일 대한청소년체육회 이사장님은 전 K스포츠재단 부장으로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 저격수로 이력을 알린 분입니다. 박순옥 여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님은 전 한국간호연구학회 이사장을 지내시고 현 한국기독생명윤리위원회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추미나 현 남도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님은 현 사단법인 아시아 차문화 연구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대표님들께서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아까 있는 대표 김기호 선배님.
김기호 의원님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기호 의원님 인사 말씀. 김기호입니다. 우리 당이 당당원에 대해 민생 그야말로 어려운 지경이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제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소상공인 지원법에 의해서 최근에 지역경제 특성을 위한 전국적인 조합을 출범했습니다. 제가 지역원에는 연금보지에 대해 조합장으로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당과 함께 그야말로 민생을 걱정하고 민생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데 최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승일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노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민생당과 함께 저는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과 함께 눈을 마주치며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학을 전공한 교수로 40여 년을 교육계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현재 코로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또는 세계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한간호협회의 추천에 의해서 그동안에 제가 겪어왔던 국민 건강에 관련된 전공을 살려서 사랑의 공동체이면서 건강의 공동체로서 대한간호협회에 힘을 모아서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이 바로 국가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 항상 그 올바름의 가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정의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민생당의 민생 개혁, 실용 통합이라는 민생당의 정치인연과 더불어서 제가 올바름의 가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정말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을 섬기면서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회례 최고위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최고위 발언에 이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는 초저금리 대출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국세, 지방세 완납하고 신용 좋은 사람들에게만 대출되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신청자들이 너무 많아 몰리는 상황이라 소상공인 진흥센터에서 확인증을 받아 은행에 가서 접수하는데 약 3주, 신용보증재단에서 승인 나오면 은행으로 가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무리 빨리 신청해도 5월까지는 기다려야 하니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당장에 손님이 없어 현금이 안 돌고 가게 월세가 걱정되는데 5월에 나온다니 그마저도 대출이 안 되면 또 그때 가서 돈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힘든데 4월도 아니고 4개월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는 분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2달은 기본으로 대기해야 하며 그동안 현금을 비축하지 않은 분들은 폐업해야 합니다. 현재 장사를 잘해왔던 분들이야 어느 정도 여력이 있겠지만 오픈한 지 1년도 안 된 신생업체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한 달 벌어서 다음 달 재료비며 장사 준비를 하는 마음에 두 달이나 들어오는 돈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매출이 감소된 업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매출이 감소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작년 1, 2월 대비 올해 1, 2월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해야 자격이 됩니다. 포스에 찍혀있는 매출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개인 사업자들은 정빙 방법을 알아서 찾아야 하기에 어떻게 정빙을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대출 1년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는 특별자금 대상자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사업 시작할 때 현금으로 가게 차리고 인테리어하고 그리고 집기 들여놓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빌려서 시작하고 장사하면서 갚는 수순인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월세 대출 이자에 감당이 안 됩니다. 현금이 안 들어와서 신용보증재단까지 매출 감소 증빙자료 들고 가면 한도 초과로 지원이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빌려서 추가 자금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빌린 돈도 있고 현재 담보도 없으면 지원도 못 받는다는 소리인데 기존의 정책 자금이랑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처럼 말만 하는 것으로 매출 높고 신용 높은 사람들만 다 빌려가는데 정작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서민들은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통례 보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하부 조직까지 들여다봄으로써 서민에게 바로 전달되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추경을 빨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실제 자금이 필요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출이든 지급이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음은 21대 총선 관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생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당원 여러분들과 지역위원장들의 마음을 담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민생당 출마자 및 원외위원장들의 기자회견과 월요일 최고위원회 이후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손학규 대표님께서 단식까지 불사하시며 이루고자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적 목표는 다당제와 연합정치입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거대 양당의 극한 투쟁의 구태 정치를 끝내고 다양한 정당들이 다원화된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차별화된 정책을 통합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달성해보자는 취지로 유럽식의 다당제 연합정치를 통해 정치적 안정으로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실용주의 중도개혁으로 진정한 전역이 있는 삶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비례연합정당이 창당되고 주변 정당들이 여기에 참여한다면 이번 선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국민은 또다시 진보를 표방하는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수구 보수 통합당인 미래통합당 사이에서 양자택일만을 강요받을 것이 불보듯 뻔하게 또다시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립의 정치를 끊기 위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도 참아오신 분이 손학규 대표님이십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쉬운 길을 택하지 않으셨고 현재 다당제 연합정치로 정치 구조개혁과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이루기 위해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 민생당의 가치와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양극으로 회귀하려는 반민주적 행태를 막아내고 현재 다당제를 향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실용주의 중도개혁 세력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종로 등 수도권에 우리 당의 후보를 내서 제3당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중진 의원님들의 솔선수범을 기대하며 당원들과 지역위원장들도 경쟁력을 갖춰 승리의 길로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생당은 이른바 4+1 개혁을 주도한 세 당이 모여서 창당했습니다. 국민께서 저희 민생당에 명령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적폐 세력의 제1당 나아가 과반수 의석을 반드시 막아내라. 또한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20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
민생을 제일 우선하는 국회로 만들어라. 이를 위해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해라. 이것이 국민께서 저희 민생당에 주는 명령입니다. 우리 민생당의 갈 길은 이러한 명령을 받들어서 당연히 지역구에는 당선 가능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배치해야 합니다. 비례 의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어떠한 전제도 선입견도 없이 방법을 찾아놔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공천 후보 배치 전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메시지도 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당의 의사를 모아 국민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께 혼선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마치 개인 의견이 당의 의견인 것처럼 하시면 더욱 안 됩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관수입니다. 신종 코로나에 대처하는 우리 국민들 100점 만점입니다. 문제는 한심한 정부입니다. 최소한의 공감 능력조차 없습니다.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검사 능력, 홍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오브제라고 던져놓고 대통령 한마디에 또 뒤집힙니다. 마스크가 방역의 전문인 양 호들갑을 떨다가 이제 와서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 쓰지 말라는데 이것도 한심한 소리입니다. 당장 마스크 사러 약국 가도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대형마트, 대형 건물은 아예 입구에서부터 제지를 당합니다. 이미 마스크 안 쓴 사람 자체가 혐오가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마스크를 안 써도 상대방은 불안하고 불쾌한 것입니다. 마스크 하나도 관리가 안 되는 정부에서 부동산 관리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섣부른 희망 고문도 끝내야 합니다. 이제 장기전에 대비할 상황입니다. 재난 기본소득 서둘러야 합니다. 이러다가 일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들 다 죽습니다. 간접 지원에 매달려 숫자로 노름할 때가 아니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혜선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으로 마스크 구매 오브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2m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하면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밀착하여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은 감염의 위험을 오히려 더 높이는 그런 행위입니다. 특히 농촌 단위의 노약자들은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10km 이상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감 때문에 구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건소 방문 간호사를 활용하고 또 읍면 동리의 행정망의 협력을 통해서 무상으로 마스크를 전달하는 그런 전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스크 대란이 발생한 이유는 국민들이 마스크가 유일하게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면 마스크도 괜찮다.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 마스크가 더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라 하는 것은 국민적인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크게 하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착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착용해야 되는지 하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함께 안내해서 국민적인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확진자 검사는 신천지 교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로 대상 범위가 정해진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대상을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발생한 지역사회 감염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콜센터 등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직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입니다.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지역사회 감염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방역과 소독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그 동선만을 따라서 사후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바이러스가 다 소멸된 이후에 소독을 하는 것이어서 비효율적일 수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집단 거주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방역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차별적인 소독이 아니고 비효율적인 소독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 직접 닿는 그런 곳에 맞추어서 집중적인 소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이 개인의 행위에 의존하는 이런 정책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촘촘하게 안전망을 갖추어서 적극적인 대응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역구에 출마를 한 출마자 대표로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지도부를 포함한 우리 당원들이 촛불혁명을 제일 먼저 일으켜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속담에 여우를 피하면 검을 만난다고 강화문 서초동의 국론 분열을 우리가 봤습니다. 조국 사태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지도부, 특히 유승엽, 제가 존경하는 유승엽 대표님이나 박지원 대표님께서 신적폐를 타파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원칙을 가지 않고 배지를 한 번 더 달아보겠다는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심하게 말하면 국민을 배반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원칙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중도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처음 초심을 잃지 않고 원칙대로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역구에 선출하는 한 출마자의 대표자로서 다음과 같이 지도부에 요청드립니다. 지도부가 사심을 버려야만 국민과 당원이 보입니다. 그리고 살신성인으로 지역구에 출마한 우리 후보자들의 애타는 신명이 보일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섭단체 또한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생은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자리에만 연연하는 지도부의 모습을 보고 어떤 누가 민생당과 함께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래와 같이 건의드립니다. 먼저 공관위와 선대위를 조속히 구성하라. 비례대표가 비례대표를 하는 당헌 당규는 이런 정당의 당헌 당규는 헌정사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공관위원장 임명 없는 공관위원회 규정 통과 또한 전례가 없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호남 정신을 기반으로 한 수도권 제3지대 전선 형성과 전국적인 정당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고 총선 승리를 위하여 손학규 대표님은 총선을 이끄는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상징적 지역에 출마하고 민생당 원로 지도자들 또한 수도권 출마를 요청드립니다. 현 지도부는 선당 후사 정신으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당원만을 바라보며 지역구에 출마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민과 당원이 인정하는 공정한 공천의 방법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후보를 선출해 주십시오. 제3지대의 길을 개인 사리사욕의 길로 생각하며 탈당 운운하며 협박하는 분들은 조속히 탈당하여 주십시오. 제3의 길을 함께 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당에 입당을 하려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현 지도부가 기득권을 내려놓으십시오. 민생당 21대 총선 출마자 일동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금산 예비 후보자님의 말씀. 이어서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핵심 당직자만 남고 좀 자리를 비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나가라고 하시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협조해 주셨으면